우리나라 사망률의 1위가 바로 암입니다. 2위는 심장질환이고 3위는 폐렴이에요. 폐렴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감기로 인한 폐렴 이런 것보다는 적은 편이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이 좀 더 상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암이 단연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4명이 모여서 밥이나 술을 먹었다 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 정도는 암에 걸리거나 암으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같죠. 내가 아마 지금 가족분들, 친구분들 중에 암으로 치료받거나 투병하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어느 가족, 어느 분이나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과거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느닷없는 비극, 대명사가 백혈병이나 암에 걸리는 거였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암은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현대인에게 암이 늘어나게 된 걸까요?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이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정상세포는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일정한 기능을 하다가 생명이 닿으면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끝없이 분열하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들 간에 서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각자 도생의 상태에 빠진 그런 세포 집단을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이나 분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완벽함에서 생기는 어떤 세포 분열이나 분화 과정에서의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가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류의 축적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고령화된 상태에서는 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맞이하게 된 이런 장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암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 그 다음에 현대인에게 만병의 근원으로 일컬어지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암에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그 암의 발생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전적 특징,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어떤 장수시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현대인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전보다 어떤 진단 기술이 발달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특히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 우리가 건강진단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어쩌면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암들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발생률이 더 증가하게 된 요인도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환을 딱 걸리게 되면요, 멘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암 진단을 받는 동안 남은 생명 에너지의 50% 정도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웬만한 강심장이라도 앞으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죽음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암에 대한 치료법도 많이 발명이 되었고 발달을 했고, 또 암에 대한 경험적인 데이터도 쌓였고, 무엇보다 건강검진이 발달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해서 암을 치료하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면 빨리 치료해야지, 빨리 없애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부 암을 제외하면 암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을 발견하게 된 시점은 적어도 그 암이 생겨서 분열해서 세력을 이루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한 달 암 치료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더라도 그 치료의 예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나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1차적으로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저는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 나 스스로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치료 과정이 아주 좋은 경우라면 모르지만 암의 치료 과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병도 진행이 되고 나 스스로를 잃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는다면 1차적으로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암에 걸린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상세한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표준 치료를 받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내 삶을 조절하면서 내 삶 안에서 암이라는 질병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이라는 병이 갖는 중대함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질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마치 암이라는 블랙홀에 내 인생이 사라지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럼 근데 암의 치료는 1차적으로는 저는 병원에서 진행되는 표준 암 치료를 받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의원에서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표준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완화시켜 주는 거, 때로는 어떤 표준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몸의 에너지 상태라던가 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불행하지만 표준 치료가 실패했을 때 어떤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표준 치료가 잘 마무리돼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몸의 상태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나 생활관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잠입니다. 수면을 좀 이른 시간에 자서 좀 길게 자고 깊게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면역 시스템으로 보면은 오류를 바로잡고 회복하는 시간이고 복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잠을 적게 자고 늦게 자고 또 스트레스나 어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생긴 것을 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로 또 살게 되죠. 그럼 또 살게 되면 그 삶 속에서, 낮 동안 삶 속에서 오류가 또 생깁니다. 이게 계속 복구가 되지 않고 축적이 되면 면역 시스템이 마모되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재발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된다면, 또 암을 치료하고 있다면, 또 암을 재발을 막고 싶다면 무엇보다 저는 강조하는 것이 수면입니다. 잠을 적게 자고 잘 자지 못하면서 암을 걱정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잠을 충분히 잘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먹는 음식의 기준은 식재료 자체의 건강함입니다. 우리가 제철에 나는 건강한 식재료를 먹는 것이 중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제되고 가공된 비율이 가장 적은 것, 즉 식재료의 원물에 가까운 상태로 조리해서 먹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정제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래 식재료로부터 얻어야 될 어떤 영양이라던가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가공 과정에서 더 나쁜 것들이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먹어왔던 자연스러운 형태의 식사를 할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먹고 이것을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장의 상태, 그것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간장이나 청국장, 된장, 고추장, 김치와 같은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충분히 즐겨 먹는 것을 권하고, 또 물을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마시기를 권합니다. 이와 함께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와 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이 부족해도, 또 호흡으로 인한 산소가 부족해도 충분한 에너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되지 않으면 면역적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내가 암이 걱정되고 재발을 방지하고 싶다면 잘 호흡하는 연습들, 호흡은 크게 두 가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당한 수준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째로는 명상과 같은 방법도 좋고요. 이완하면서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암이란 것은 아주 중대하고 특별한 병이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가 특별한 한두 가지를 먹는다던가 뭔가 특별한 한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좋은 루틴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루틴에서 제가 권하는 것은 질 좋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 세 번째로는 좋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던가 이완요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활에 좋은 루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암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